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위험성은 발생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모르는 데서. 자기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불확실해. 그러면 위험성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냐면 그럼 이걸 피할 방법은 뭐냐?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잘 아는 놈한테 넘기면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잘 아는 놈한테. 자 보세요. 한 가지 방법은 피할 그런 위험. 이렇게 모르는 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한 가지 방법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랑? 잘 아는 놈이랑. 알겠죠? 뭐랑? 위더 파리, 한 무리, 한 집단이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죠? 이걸 이제 경험됐다고 하지 말고 이걸 형용사처럼 숙련된 이렇게 쓴다고 하면 되게 숙련된 집단 그리고 아는 집단 knows, is 숙련되어 있고 잘 아는 집단 뭐 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집단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래도 예시예요 이제. 자, 뭔가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뭐랑 관련된 the capital cost 주요한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의 주요한 비용이죠? tooling and equipment 뭔가 도구 제작과 장비의 주요한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도구하고 장비인데 뭘 위한이죠? 생산을 위한 뭐의 생산을 위한? 한 큰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도구 제작과 장비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하고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자가 만들어야 될 거니까 뭐냐면 졸라 복잡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일 지금 이 글이 가장 먹힐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우리가 아는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에는 무려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2만 개가 되는 부품을 현대자동차가 다 생산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안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까지 다 얘네가 생산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회사들은 다 엔진하고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하고 우리가 기어라고 부르는 미션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직접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와서 조립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완성차 회사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동차라는 건 하나의 복잡하고 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의 생산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이거의 생산에 들어가는 도구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것과 관련된 또 주요 비용이 있을 텐데 여기서 오는 이런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might subcontract 하청을 준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청 계약을 맺는다. 하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래 하자잖아요. 서브가 뭐야? 아래잖아요. 아래. 계약을 어디랑 맺는 거냐? 큰 놈이랑 맺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작은 놈이랑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나사 회사랑 계약을 맺는 걸 보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뭐야? 위로 계약 맺는 거 있어? 아래로 계약 맺는 거 있어? 아래로 계약 맺는다는 느낌이 더 맞겠죠. 그래서 하청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큰 회사가 지 혼자 다 만들기 귀찮아서 혹은 다 만들려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차라리 작은 것들은 아래급의 회사들한테 사는 형태. 알겠어요? 이걸 하청 계약이라고 한다. 그 생산을 하청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뭐의 생산을? 시스템 전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주요 부품들의 생산을 뭐 하기
하청을 줍니다. 이 생산을 누구한테? 공급업자들한테. 어떤 공급업자들한테? 얘네들은 잘 알고 있겠지. 그걸 만드는 법을. 익숙한. 뭐에 익숙한? 그러한 부품들에 익숙한. 됐어요? 그 부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애들이니까 걔네한테 하청을 주겠다. 이 하청이라는 형태가 이 글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둔 게 이를테면 뭐 이제 많은 비극도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의 바퀴에 들어가는 나사 그 규격에 딱 맞는 이거를 하청업체가 있다고 쳐. 이걸 만드는 하청업체가. 알겠어? 그럼 얘네는 뭘로 먹고 사는 거야? 소나타 덕에 먹고 사는 거지. 근데 현대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타가 잘 안 팔리는데 이거 뭐해? 단종시키자. 좀 더 세련된 다른 자동차로 이 후속을 잇자. 다 새로 디자인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소나타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이걸 아직 재고가 다 안 털어졌는데 이거 그만 생산해요 이제 라고 알리겠어 안 알리겠어? 안 알리죠. 여러분 자동차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도 중요해요. 그 회사가 더 이상 안 찍어낸다 하면 이거 나중에 부품도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종이 된다는 소식은 1급 비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니네가 여기 하청 이걸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어. 아빠가 그 하청업체의 공장이야. 소나타 잘 팔릴 때는 우리 집도 잘 사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 새끼들이 뭐 하냐? 얘네들한테는 그래도 알려줘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뭐 하냐? 기밀이 새나갈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 단종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 왜? 얘네는 힘이 약하니까. 얘네 누구 덕에 먹고 사는 거야? 얘네 덕에 먹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해버리면 하청업자 및 하청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뭐 노동자들 전부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알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하청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알아둬야 되는데 알면 좋겠죠.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청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내가 알려준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하청의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글은 아니고요. 그럼 이게 relieve 덜어준다. 이거 보세요. reliev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오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오에게서입니다. 오에게서 n을 덜어준다. 이렇게. 따로 내가 쓰는 이유를 알겠죠. 해석법이 좀 이렇게 좀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해석해야 된다고. 이게 덜어줘요. 이게 뭐야? 하청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 주는 게 덜어줘요. 누구한테는? 이 매뉴팩처러한테는 이 제조업자한테 뭐를 덜어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 뭐를? 재정적 위험성을 덜어줍니다. 그것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거 만드는 기계도 또 만들어야 될 거고 이런 돈을 써야 된단 말이지. 알겠어?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다 보면 그거 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원래 그것만 만드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재정적 위험성을 덜어줍니다. 관련된 뭐랑 그 도구 맞아? 그 도구 제작과 장비와 관련된 생산하기 위한 이러한 부품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매뉴팩처러 입장에서 봤을 때의 하청의 이점이야 단점이야? 이점인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겠죠? 하청이. 자, 근데 그러다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나 transfer 전이가 뭐예요?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이런 한 종류, 위험성의 한 종류를 옮기는 것은 어떻게 옮겼어? 위험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누구한테 떠넘겼어? 하청한테 떠넘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넘기는 것은 종종 의미합니다. 뭐를? inheriting. inherit 뭐야? 물려받다죠? 상속하다잖아요. 물려받는 걸 의미합니다. 뭐를? another kind. 다른 종류. 이 뒤에 생략된 말은 of risk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이렇게 해서 한 종류의 위험을 떠넘겨도 이것 때문에 다른 종류의 위험성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청의 단점. 알겠어? 자, 하청의 단점은 뭐냐? 예를 들면 하청을 주는 것은 일을 그 부품들을 위한 작업을 하청을 주는 것은 이 주어져? 놓는다. 누구를? 그 제조업자를 in the position, 그 위치에 놓는다. 뭔 위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뭐야? 의존하는 위치에 놔버린다. 좀 전에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매뉴팩처러가 있고 하청업자가 있으면 누가 갑이다? 매뉴팩처러가 갑이고 하청업자가 되게 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아니, 내가 하청을 줘. 근데 이게 되게 핵심 부품이야. 그럼 누가 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청업자가 갑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남한테 떠넘기면 좋아 보이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야. 이게 핵심 부품인데 지금 누구 손에 달린 거야? 쟤 손에 달렸다 이거지. 알겠어? 이렇게 의존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거. 누구한테 의존해? 그것도 아웃사이더한테 의존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아웃사이더가 누구예요? 하청업자겠죠. 이 하청업자들한테 의존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증가시키겠죠. 오히려 위험들을, 어떤 위험들을?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겠지. 뭐하고 관련된 위험? 퀄리티 컨트롤.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좀 더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뭐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걔네가 지네가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내 성이 안 차는데 쟤네가 만들어서 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존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이 품질 통제에 관련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직접 감독 못하니까. 알겠죠? 또 스케줄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고 아니 내가 당장 1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 회사가 늦장으로 일 잘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퍼포먼스, 성능. 뭐에? 그 엔드 아이템, 최종 그 아이템, 시스템, 그 최종 품목의 시스템의 그 최종 완성품이죠. 최종 완성품의 성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청을 줬는데 부품이 그 부품을 꼈는데 뭐해? 잘 안 돼. 뭐가? 작동이 안 돼. 그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다시 뒤집히네. 이제 다시 또 한번. 그러나 이런 위험들이 지금 이런 거죠? 이런 위험들이 줄여질 수 있대요. 이런 위험들이 있긴 한데 하청을 주면 이런 위험들이 있긴 한데 이걸 줄일 수 있대요. 뭘 통해서?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그 공급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데 매니팩처러가 하청 주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너네 나 우리하고 계약하려면 뭐가 잘 돼 있는지 우리가 점검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걸 해주면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결국? 하청의 장단점입니다. 알겠죠? 하청의 장단점이고 단점에 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간단하게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주 맥락은 하청 계약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7-3번) 네, 중요한 글이군요. 자, 대부분의 믿음들은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오케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믿음들은 열려 있습니다. 테스트에 열려 있습니다. 테스트에 열려 있다는 게 뭐야? 검증 받아 안 받아? 받는다는 얘기죠. 검증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죠, 이것도. 입증, 검증. 그러니까 입증의 시험에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들은. 이는 의미합니다. 뭐라는 걸? 믿음들이 테스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열려있다는, 테스트에 열려있다는 것은 테스트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들이 그 믿음들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스트에 열려 있다라는 뜻은 믿음들은 입증될 수 있어요. 맞았다고. 혹은 falsified. 틀렸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다고 입증. 이거는 맞았다고 입증. 믿음들은 맞았다고 혹은 틀렸다고 입증될 수 있습니다. 뭐와 함께? objective criteria와 함께 objective 객관적인 기준들이에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criteria. criterion이 단수형이고 객관적 기준들을 가지고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형용사니까 꾸며 어떤 객관적 기준들? 외제하는, 외부에 있는 뭐의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아니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게 맞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걸 입증하려면 뭘로 해야 돼?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 딴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객관적이게 되겠죠. 그렇죠?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증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야 뭐 내가 믿으면 옳다고 믿고 싶겠지.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ot a sphere 뭐가 아니라고? sphere 구형이 아니라고. 자,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지구가 사실 is a sphere 구다 라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평한 지구 믿음은 보여질 수 있어요. 드러나질 수 있어요. 뭐 하다고? false 틀렸다고.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다. 이건 날씨 나타내는 이시니까 해석할 필요 없죠. 내일 비가 올 거다. 라는 그 믿음은 또한이 됐어요. 또한 검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포커스였던 거야? 지구가 평평하냐 아니냐 하는 거 검증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내일 비가 올 거다 라는 믿음도 검증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진리를 위해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기다림으로써.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리고 봄으로써. 뭐인지를 봄으로써. It rains or not.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봄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 위에는 뭐라 했냐? 지구가 평평하냐 아니냐 하는 거 증명될 수 있어. 근데 증명은 뭘로 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그 위에 제일 위에서.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은 증명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증명은 뭘로 하냐? 객관적 증거로 해.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 내지는 내일 비가 올 거다 라는 믿음들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검증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러나 어떤 유형의 믿음들은 cannot be tested. 증명될 수가 없어요. 증명될 수 없다면 이유는 뭐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뭐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외재적 증거를, 즉 객관적 증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In our lifetimes, 우리의 일생 안에서는. 일생 안에서라는 말이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such as, 뭐와 같은 게 이런 내용에 속하냐. 입증이 안 되는 거. 뭐와 같은? 믿음과 같은. 어떤 믿음과 같은? 지구가 멈출 거다. 돌기를 on its axis, 자신의 축 위에서 돌기를. 뭔 말이에요? 공전이야, 자전이야, 그러니까? 자전이에요. 자기 축 위에서 돈다는 게 했으니까 자전하기를 멈출 것이다. 라는 믿음. 언제 멈출 거다? 9999년이 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출 것이다. 라는 믿음. 혹은 또 뭐라는 믿음? 예를 들자면 또 어떤 믿음? There is life,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믿음. 어디에? 행성에. 어떤 행성에? 이거 100만이잖아요. 1000만,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의 일생 안에서는 우리가 외재적 증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살아서는 우리가 이걸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 내일 비가 올 거냐 하는 건 내일 되면 되니까. 9999년에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까지 살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네. 또한 그럼 이제 이거의 또한이잖아요. 또한 메타피지컬 빌리프들도 형이상학적이 뭐예요? 귀신,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다루는 거죠. 형이상학적 믿음들도 뭐와 같은 게 형이상학적인 거냐? 그 존재 그리고 본성, 뭐의 신의 존재와 신의 본성 같은 이런 형이상학적 믿음들도 이게 동사입니다. 제시합니다. 뭐를 제시해요? 상당한 어려움들을 제공합니다. 뭐 하는데 또한 이것도 어려워? 발생시키는데. 뭐를? 증거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믿음들도 보니까 검증될 수 없는 거지. 어때서? 증거가 없으니까. 알겠죠? 어떤 that 모든 사람이 is willing to use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증거를 발생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로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진리,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할 그런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죠. 이 객관적 증거를 발생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제시하죠. 이것도. 됐어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검증될 수 있는 믿음과 검증될 수 없는 믿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검증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은 뭐야?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가능하냐? 아니냐. 맞죠? 네. 과학 지문이 나왔군요. 액체들은 파괴적입니다. 다 방학 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수업 같은 걸로 다 다뤘던 지문들이에요. 재미에 기억이 나나 보네. 아까 세원이가 그 말에서 어디선가 다 본 듯한 글이라니에요, 사실은. 내가 다 힘줘서 설명했던 지문들이고 나는 수업했는데 기억나는데요, 여러분들. 자, 액체는 파괴적이다. 스티로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스티로폼들은 느낀다 하면 말 돼, 안 돼? 안 되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데 뜻은. 스티로폼들은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왜냐하면
그놈들은 스티로폼들은 are easily compressed. 쉽게 압축되니까. 자, 스티로폼은 부드럽다. 왜냐? 압축되니까. 압축이 되니까 부드럽다. 그 말은 액체는 파괴적이라 했잖아요. 그럼 액체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압축이 되면 뭔가 그 물질은 부드러운데 압축이 안 되는 물질이 무서운 물질이다. 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네가 점프하면 위로 어디 위로? foam 매트리스. 그러니까 이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발포 고무라고도 하죠. 발포 고무 매트리스 이런 스티로폼 매트리스 위로 점프를 해가면 너는 느낄 거야. 그것이 자 이런 기부의 뜻. 구부러지다. 그것이 구부러지는 걸 느낄 거야. beneath you. beneath는 아래에서죠. 네 아래에서.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지각 동사가 왔고 목적어하고 동사 원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부가 동사 원형입니다. 구부러지다. 이렇게. 근데 액체들은 이걸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컴프레스 기부겠죠. 그렇죠? 컴프레스 기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액체들은. 대신에 그 새끼들은 흐르죠. 그냥. 압축되지 않고 그냥 흘러요. 미는 본다 이것을 어디에서? 강에서. 아니면 때 네가 켤 때 뭐를 수도꼭지를 틀 때 이걸 보게 돼. 혹은 만약에 네가 사용한다면 숟가락을 젓기 위해서 너의 커피를. 그러니까 보세요. 커피잔에 이렇게 커피가 있는데 내가 스푼을 넣어서 이렇게 저으면 압축이 되는 놈이라면 물이 만약에 여기 있던 물이 그럼 여기 있던 물은 지금 일로 가야 되는 거죠. 내 숟가락 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압축이 된다면 그냥 뭐 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새끼는 만약에 쉽게 예를 들면 안 움직이고 여기 있던 물이 그냥 압축이 여기까지 그냥 돼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물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압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던 놈 일로 가고 여기 있던 놈 일로 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파괴적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알겠죠? 액체는 구부러지지 않고 뭐 한다? 그냥 흘러버린다. 근데 이게 왜 파괴적이냐? 때 네가 점프할 때 다이빙 보드에서 다이빙 보드는 오프는 떨어지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빙 오프에서 떨어져서 점프할 때, 그러니까 다이빙 오프로부터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칠 때 어디를 칠 때? 몸체를 칠 때. 뭐의 몸체를? 물의 몸체를 칠 때. 그러니까 다이빙 보드로부터 점프를 해서 물의 몸통으로 이렇게 칠 때 물은 has to flow away from you. 흘러가야만 해요. 물은. 왜? 구부러질 수 없으니까. 얘네는 뭐 해야 돼? 내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첨벙 하고 들어가면 이 물들은 지금 구부러질 수가 없으니까 뭐야? 그냥 흘러가야만 한다고. 너로부터 어느 쪽으로? 먼 쪽으로 흘러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구부러질 수 있으면 그냥 구부러지면 되는데 압축되면 되는데 얘네는 플로우밖에 못한다 했으니 얘네들 멀리 흘러가야 되겠죠 지금. 자 근데 그러나 흘러가야 돼.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그러나는. 근데 그 흐름이 시간이 걸려.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흐름이라는 것은 뭐가 걸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동 거리가 존재할 거고, 알겠죠? 예, 당연히 제한된 힘이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파괴적인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리고 만약에 너의 속도가 충돌의 속도가 is too great 너무 크면 충돌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 이 새끼가 여기서 흘러가는 수밖에 없어. 흘러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텐데 내가 여기로 뛰어들어서 충돌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면 여기서 너무나도 빠르면 그럼 그 물은 won't be able to flow away. 뭐 할 수 없을 거야? 멀리로 흘러갈 수 없을 거예요. 빠르게. 그것도 어떻게 충분히 빠르게 멀리로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물은 push back at you. 너를 밀어요가 아니라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밀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그 물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애들 여기 애가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에는 여기로 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뛰어 들어온 속도가 겁나 빨랐어. 그러니까 얘는 졸라 빠르게 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새끼들이 가는 속도가 너무 그만큼 빠르지 않다면 얘는 아직 이동을 안 했는데 얘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 그렇다면 뭐 한다는 거야? 얘는 다시 너한테 돌아와서 너를 밀 거라는 거지. 이 새끼가 그 자리에 아직 있어버리니까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직 그 자리에 있어버리니까 이 새끼는 빨라서 여기까지 이미 와버렸는데 다른 놈들이 이동을 해주지 못하면 얘는 그냥 뭐하냐? 다시 반작용으로 돌아와서 나를 때릴 거래. 이걸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간격으로 그렸지만 이걸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물은 구부려지면 좋을 텐데 안 구부려지고 흘러가야만 하는데 흘러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버릴 거고 근데 내가 들어간 시간이 너무 빠르면 차마 흘러가지 못한 것이 나한테 다시 반작용으로 돌아올 거다. 그게 뭐 하다는 거야? 파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이빙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등짝으로 떨어졌다고 쳐봐. 아파 안 아파? 졸라 아프다고. 만약에 물이 제대로 흘러가 줬으면 반작용이 없다는 얘기로는 별로 안 아팠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등짝 진짜 날아간 것 같잖아요. 등짝으로 떨어지면. 자,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이고요. 그러면 stings your skin, 너의 피부를 쏘는 건 sting 원래 이제 벌침 같은 거예요. 쏜다, 찌른다. 너의 피부를 찌르는 건 바로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이 뭐죠? 흘러가 버렸어야 될 게 뭐한 힘? pushback at you. 너에게 다시 돌아와 쳤던 그 힘이죠. 알겠죠? 예, 너의 피부를 쏘아 붙이는 건 바로 그 힘입니다. 뭐 할 때 내가 방금 했던 말 나오죠. 네가 벨리 플랍을 할 때. 벨리 플랍 뭐야? 개구리처럼 이렇게 배로 이렇게 촌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벨리. 배잖아요. 플랍은 첨벙이고 배 첨벙 할 때. 어디 속으로? 수영장 속으로. 그리고 이걸 1번, 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뭐 하는 건? 만드는 건. 그 떨어짐을 물속으로 떨어짐을 만드는 건 뭐로부터? 아주 대단한 높이로부터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 뭐처럼 만들어버려? 근데 착륙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 어디 위에 착륙하는 것처럼? 콘크리트 위에 착륙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바로 그런 힘입니다. 알겠어? 우리가 벨리 플랍을 할 때 너의 피부를 찌르는 듯한 건 바로 그 힘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마치 콘크리트에 착륙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 힘인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요 형태 겁나 중요해. 알겠죠? makes요. 이게 이거랑 1번이라는 걸 지금 강조 구문으로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알아줘야 돼. 순간 시겁했네 또. 자, the incompressibility 결국 compress가 아까 압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압축 능력. 근데 incompressibility니까 압축 불가능성 이 정도라고 합시다. 압축 불가능성이 이런 물이 가진 압축 불가능성이 또한 이유인 거예요. 또한 뭐에도 이유가 돼요. 이런 거에도 이유가 되는데 또 이제 뭐에도 또 이유가 되냐? 파도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파도들이 뭐를 가져? 그렇게나 치명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물이 굉장히 강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파도 자체가 구부러진다면 파도가 뭔가를 쳤을 때 지가 그냥 구부러지면 괜찮은데 이게 안 구부러지고 얘네 흘러야 되는데 충돌 순간의 스피드 차이로 얘네들 뭐야? 반발력이 자꾸 생긴다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파도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쓰나미의 경우에 그리고 쓰나미의 경우에 뭐 하기도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것이 또한 파도가 이러이러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쓰나미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한 이유야? 그것들이 쓰나미의 경우에 그것들이 파도들이죠. 이 파도들이 파괴시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건물들과 도시들 내던지면서 뭐를 자동차들을 여기저기 쉽게 이렇게